신라 천년의 역사를 품은 도시 경주. 저마다의 이야기를 간직한 유물과 유적들로 가득한데요. 그야말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신비스러운 곳이기도 하죠. 경주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 중 하나가 고분이라 불리는 이 커다란 무덤인데요. 그 안에 담긴 소중한 가치를 캐내는 일. 신라 천년의 문화유산들도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너무나 익숙해서 그 가치를 잊고 지낸 우리는 천년의 신비를 품은 고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시시콜콜 택시는 천년 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문화유산 발굴에 관한 이야기, 지금 함께 확인하시죠.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택시! 오늘은 경주에서 출발을 합니다. 경주를 이루기에 또 다른 말이 있잖아요. 지붕 없는 박물관. 사실 수십 년 동안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까지도 경주에서는요, 귀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목받는 곳이 바로 이곳이잖아요. 그래요.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에게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곳이죠. 그렇죠. 바로 1500년 전 신라의 역사를 품은 신라 고분 앞에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그야말로 역사책, 역사의 현장 앞에 있는 거예요. 이야, 뭔가 되게 설레고 막 느낌이 이상해요. 그렇지요. 네. 뭔가 감동도 좀 있고. 네. 사실 우리 지역에서만의 큰 뉴스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도 이번 유물 발굴에 있어서 굉장히 큰 관심과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해요. 네.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 유물인지,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가치인지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손님 모시겠습니다. 신라 문화유산연구원 김건희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살아있는 인디아나 존스. 황토색 옷 입고 나오실 느낌이었어. 뭔가 발굴하러 다니실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젠틀한 모습으로 나와주셨어요. 일단 사실 오늘은 지금 이렇게 조금 방송용으로 그러니까. 의상을 또 말쑥하게 또 차려입으셨지만 평소에는 요 뒤에서 또 작업도 함께 하시고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항상 작업복을 예. 입고 다닙니다. 이야, 좋습니다. 아니, 일단은 장소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앞에서 역사의 현장에 나와 있다고 했거든요. 네. 어떤 현장인지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지금 이곳은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경주 황남동 120호 고분 발굴 현장입니다. 4세기에서 6세기까지 약 150년 동안 신라의 왕과 왕비 그리고 귀족들의 무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짧게 설명하면은 지금 이곳 앞에서 굉장한 물건이 나왔다 이거잖아요. 예, 좋은 게 나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비싼 게 나왔습니까? 예, 금전적 가치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고고학자에게 제가 괜한 질문을 했네요. 어머니, 네. 그 가치를 따지시는 분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면 어떡해요? 아, 죄송해요. 네.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계속 이렇게 뭐 고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고분, 뭐 릉, 총, 뭐 묘 얘네들의 정확한 구분법을 잘 모르겠거든요. 뭐가 네. 다른 거예요? 모든 종류의 무덤을 이제 통칭하는, 그래서 한자로 쓰는 그 묘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묘 중에서 봉분이 있는 오래된 무덤을 고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 중에서 왕이나 왕비 그런 귀족들의 큰 무덤을 우리가 총이라고 하고, 총 중에서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는 그런 무덤을 이제 우리가 릉이라고 합니다. 천마총, 무열왕, 릉 이것처럼 알 수 있고 없고를 구분이 되는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어딜 봐도 야 고분이 많구나 알아요. 몇 기 정도가 있어요 경주에는? 경주 대릉은 이런에만 지금까지 발굴을 통해서 확인된 신라 고분 수가 약 1,300여 기가 됩니다. 1300기.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고분이 많은 경주 지역이지만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20호기도 지금 발굴 중인 건데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와서 다들 볼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발굴 설명회를 또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지금까지 일반적으로는 현장 공개 설명회를 하는데요. 저희도 지난 5월에
공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온라인 생중계로 이제 현장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굴 현장을 이제 이렇게 보여드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도 유튜브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조회수가 6만이 넘었습니다. 예, 이번에 이런 고고학과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실감을 했고요. 이번에 역사 덕후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역사 덕후 네. 뭔가에 빠져있는 사람을 또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관심이 많다라는 거는 곧 궁금증이 많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아직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들도 많을 거거든요. 문화재를 캐시지만 오늘은 저희는 그 궁금증을 캐내겠습니다. 예. 우리가 질문의 고고학자가 네. 돼가지고 네. 택시에서 제대로 된 이야기들을 좀 네. 뽑아보자고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택시로 모시겠습니다. 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진짜 경주는 사실 발길이 닿는 곳곳이 다 유적지잖아요. 그렇죠. 정말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말이 딱 맞는 곳인데. 눈앞에 보이는 게 국보요. 저쪽에 보이는 게 보문이라. 그러니까. 예. 사실 진짜 막 경주에 와서 되게 구경할 것, 볼 것들, 그리고 막 역사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꼈는데 계속 뭔가 발견이 된다는 게 저 너무 신기하거든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경주시에서는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선생님? 예, 문화재청과 경주시에서는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8대 핵심 유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 연구와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대릉은 이르는 그 8대 핵심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이번 발굴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뉴스를 보면서 조금 이거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120번 왜 고분 120번인지 알 것 같아요? 120번? 사실 저도 약간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나는 여기 황남동 번지수인 줄 알았어요. 120-1번째 막 이런 것처럼. 보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더라고. 그 숫자는 뭐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이 당시까지 봉물이 남아있던 무덤들을 1번부터 155번까지 번호를 매겼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120호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남대총 아시죠? 네네. 예, 황남대총이 98호분입니다. 그리고 또 일제 때 발굴했던 제일 처음 건간에 나왔던 건간총 네, 들어보셨죠? 네. 예, 그거는 128호입니다. 그리고 천마총은 제일 마지막 번호 155번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까지는 120호도 봉분이 잘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광복이 되면서 봉분을 깎아내고 그 위에 집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더 많은 집들이 들어서면서 120호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육안으로는 이제 이게 고분인지 또 120호분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발굴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뭔가 하나하나 배우는 재미가 있네요. 진짜. 그러니까 뭔가 혼란의 시기에 감춰졌었던 역사가 이번에 비로소 빛을 본 거고 앞으로는 여기 어디 멀리서 손님들이 오면 천마총 가자고 할 게 아니라 155번 한번 가볼래? 그게 뭐야? 아이 또 그거 모르네. 내가 155번 그거를 안내해줄게. 뭐 이렇게 하나 또 배워갑니다. 네. 근데 이번에 발굴된 또 120호기가 적석 목각묘? 이름도 어려운 단어가 막 있더라고. 도대체 이게 뭐야? 싶었는데 도대체 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예, 저희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데 사실 이제 적성 목강묘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생소해요. 예,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돌무지 덧늘 무덤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국사책에서 제가 봤어요. 국사책에서 봤어요.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여기까지. 적성 목강면은 신라 고분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무덤인데요. 땅을 파거나 아니면 땅 위에다가 큰 나무곽을 설치하고 그 나무곽 안에는 시신이 들어있는 이제 목관 그리고 유물이 들어있는 유물 상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은 다음에 뚜껑 위와 주변에 돌을 잔뜩 쌓은 다음에 이제 흙으로 커다란 그 봉분을 만드는 그런 무덤이 되겠습니다. 다른 무덤하고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네. 120호 봉분 안에 120-1호와 2호가 들어서 있다는 그런 점도 상당한 특징입니다. 오, 지금 이 한지붕 세 가족 중에 두 가족은 지금 만나본 거잖아요. 네. 한 가족이 아직 좀 남아 있고. 야, 아니 네, 근데 맞습니다. 그 두 가족보다 한 가족이 더 크다면서요. 2배 정도 큽니다. 더 크면은 뭐가 나올까요? 막 진짜 금관 나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금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신라 무덤에서 5개가 출토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데요. 그리고 또 금관보다 더 중요한 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뭐예요? 바로 무덤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글자가 새겨진 아, 유물이 나오면은 시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같이 출토되는 그 유물들의 편년 시간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금관이나 이런 글자들이 나오면은 이제 정말 이제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 기대가 크면 또 실망도 크지 크죠.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는 금관은 기대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하지만 내심. 공식적으로는 상당한 그렇지. 기대를 하고 있다. 저도 기대되는데. 그러게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이 설렘이 있잖아요. 야, 이거는 우리가 두고두고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러면 지금 나온 이 유물 네. 이것만으로도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잖아요. 어떤 특징들이 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건지 유물에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유물 출토 상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동관, 금동관모, 네. 그리고 금귀걸이, 또 구슬 목걸이, 또 은허리띠, 은팔찌, 은반지, 또 금동 신발이 출토가 되었고요. 이 외에도 유물 상자 안에서는 금동 마구 장식, 청동 다리미, 또 철솥, 방추차 이런 귀한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만 얘기 들어도 음. 상당히 화려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왠지 보통 분이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런 장신구들을 다 착장한 사람의 무덤을 지금 발굴한 거는 1975년도 황남대총 발굴 이후에 45년 만에 처음입니다. 진짜 의미 있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씩 나왔는데 풀 세트로 나온 게 45년 만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오. 일단 이제 모든 장신구를 착장한 채로 이렇게 출토가 되었지만은 금동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금관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나 왕비는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은 금동 신발, 또 금동관, 금동관모 이런 유물들은 쉽게 출토되는 그 유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왕족이거나 귀족 중에서는 최고 신분의 그런 사람의 무덤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런 말씀 들으면서 자꾸 상현 씨를 보게 되네요. 금이 어떻게 있나 하고 보게 되는데. 전 군같은 여기도- 하나도 여기도 없는데. 왕족은 아니네. 그러니까. 야. 아니 근데 진짜 그 금하니까 저는 사실 선배님 그 유물 사진을 유적지 사진을 딱 봤을 때 그 귀걸이가 너무 반짝이던 게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네. 금이 반짝반짝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은 120-2호에서 출토된 2호에서? 유물들이고요. 120-1호에서는 상감 유리구슬이 출토가 되었거든요. 그거 되게 예쁘던데요? 네, 너무 예쁘던데? 이거는 국산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요? 그때도 중국산을.
중국산은 아니, 아니고요. 예전에 그 황남대총이나 천마총 등을 발굴할 때도 이제 출토가 됐는데 유럽 쪽에서 이제 경주로 수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의 그 동자바섬에서 수입된 것으로 지금 그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거기서는 아직도 이런 구슬들을 만들거든요. 네. 사실 저는 진짜 역사에 관심도 없고 이런 발굴이 되면 그냥 뭐가 나왔나 보다 하고 말았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거든요, 지금. 그러게. 근데 이거를 실제로 내 눈으로 보면서 이걸 하나하나 발굴해 나가는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싶어요. 할 때마다 되게 짜릿할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예, 그래서 저도 제가 1996년도부터 발굴을 해오고 있는데요. 물론 또 중요한 유적도 조사를 했지만은 이번처럼 이렇게 이슈가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유적 발굴은 처음입니다. 예, 또 지금 120호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중형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느 정도 좋은 유물들이 출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0-2호에서 이런 이제 금동관이나 금동신발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관하고 신발이 처음 이제 확인될 때 사실은 이제 마음속으로 큰일 났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큰일 나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또 이제 그 조사를 잘 해야 된다는 또 부담감과 또 책임감이 있거든요. 예, 앞으로 신라 고분을 연구하는데 지금까지 45년 전에 그런 자료만 가지고 주로 연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유물들이 이제 새로 확인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신라 고분이나 신라 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75년도 이후로 네. 지금 이렇게 고고학자 분들이 새로 막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그러게요.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참 대단하면서도 신비롭다 생각이 드는 게 1500년 전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잘 알아볼 수 있게끔 보존이 잘 되어 있다라는 거. 네. 일부 훼손이 좀 있었지만 잘 보관될 수 있었던 이유들도 있을까요? 맞아. 너무 신기하다. 도굴 이야기인데요. 네. 그래서 먼저 그 가야나 백제 무덤들은 이제 돌로 아까 이야기한 그 곽을 짜거나 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입구가 있고 또 이제 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제거하면은 바로 도굴이 가능한데 신라 돌무지 덧늘 무덤은 이러한 이제 입구나 그 천장이 없습니다. 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 곽이 썩으면은 그 위에 그 쌓아놓았던 돌과 흙들이 다 이제 함몰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다 이렇게 이제 그 무너져 내리는데 잘 모르고 그 들어갔다가는 돌이나 흙이 이제 무너져서 예, 영원히 나올 수 없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무덤이 도굴범의 무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굴하러 갔다가 내 무덤이 되어버리는. 예,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신라 무덤들은 도굴 피해가 적은 편입니다. 아, 다행이다. 그런 거 다 잘 생각을 해서 지어진 건가 봐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신기하다. 사실 막 다 부패하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귀가 있어야 될 위치에 귀걸이도 쫙, 팔이 있어야 될 위치에 팔찌도 딱 있다는 게 네.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그걸 또 우리가 오롯이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1500년을 그냥 뛰어넘어서 눈앞에 그 모습이 자라지 그려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경쟁도 있어요, 혹시? 내가 더 좋은 거, 내가 더 귀한 거 발견했어.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위치 선점을 잘해가지고 막 네, 그렇지는 않은데, 네. 다른 지역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나, 다른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축하한다고, 좋은 유적 발굴하게 되어서 축하한다는 그런 전화는 좀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거 발견했다고 해서 인센티브 있는 건 아닌가 봐요. 네, 그렇지는 않은데, 네. 고고학자로서의
사실 아마 저 발굴이 저한테도 인생 발굴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고고학자로서 저런 중요 유적을 발굴한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인생 발굴 앞에서 제가 인센티브 얘기를 했네요. 에이그. 네, 오늘 아유, 뭐. 아니 지금 120-1, 120-2로도 네. 인생 발굴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네. 그럼 120호는 도대체 언제 발굴해요? 그거는 더 또 그러게. 인생 유적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시작 예고편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들어서. 네. 학술 발굴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 진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지금 비중을 두지 않고요. 120-1호와 2호를 올해 마무리하고 네. 그리고 이제 110호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제 또 무덤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발굴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학술 발굴이라고 방금 그러셨는데 그러게. 발굴도 그럼 뭐 종류가 있나 봐요? 예, 보통 이제 학술 발굴과 구제 발굴로 구분하는데요. 학술 발굴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학술적 목적을 가지고 발굴하는 경우고, 구제 발굴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 도로 이제 이런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게 앞서서 이제 미리 하는 걸 구제 발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120호는 문화재청과 경주시에서 그 기획을 한 학술 발굴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뭔가 다른 공사를 지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문화재가 나와버렸다 이러면은 네. 공사가 멈춰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밭을 매거나 이러다가 이제 문화재가 발견이 되면은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발굴을 하게 된 원인 제공자가 이제 발굴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개인 주택이나 건물 상가 이런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792제곱미터, 또 농어촌 시설은 2644제곱미터 이런 기준을 정해서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이제 5월에는 공장의 경우도 그 대지 면적이 2644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이제 국비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국가에서 발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들은 지금 점차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이제 다만 아파트 단지나 대규모 공장을 건립할 때 그때 드는 발굴비도 이걸 이제 국민 세금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제 좀 국민들과의 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거 발견했는데 이거 뭐야? 하고 딱 잘 챙겨갖고 집에 이렇게 숨겨놓으면 아이고, 어떻게 되는 그건 거예요? 되겠네. 이거 약간 있어 보이는데 이거 약간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캐고 얘도 챙겨야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견된 문화재를 신고하지 않고 이제 은닉하거나 그 현상을 변경하게 되면은 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 안 되겠다. 바로 신고해야 되겠다. 나오면은 바로. 네. 그리고 이제 유물에 따라서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 예,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포상금 제도가 있다니까. 반짝반짝하게. 그러네. 아니 그 뒷이야기들이 좀 궁금해요. 우리 고고학자분들이 발굴을 하고 또 복원을 하잖아요. 혹시나 정말 조심하지만 실수가 나오는 경우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함도 있거든요. 저는 큰 실수는 한 적이 없습니다. 난 아니야. 팀장님은 네. 팀장님은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현장에서 위험한 일들이 좀 많습니다. 어떤 점들이요? 예전에 발굴 현장에서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15m 정도의 구조물에 아무 안전장치 없이 올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적도 있고요. 또 겨울철에 한 번은 7m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제 바람이 불어서 또 사다리가 휘청거리니까 이제 안 떨어지려고 사다리를 꼭 붙잡고 있었는데요. 그 밑에서 사다리 잡아주던 어르신들 중에 한 분 모자가 날아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사다리 놓고 그 모자를 주우러 가는 겁니다.
너무 아찔한데요, 생각만 해도. 그러게. 예, 그때도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굴 현장에서 위험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위험을 다 감수하면서 지금 이렇게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옛날처럼 그런 높은 사다리에 이제 올라갈 필요는 없고 드론. 다 이제 드론 촬영으로 네. 예, 진행을 합니다. 우리 팀장님은 지금 20여 년간 문화재를 뭐 발굴해 오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문화재를 이렇게 발굴하고 또 보존하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와 이제 보존이 꾸준히 지속돼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 연구를 하는데 문헌이라든지 금속문 자료들은 사실 새로운 자료가 이렇게 발견되는 일이 드뭅니다. 그에 비해서 발굴 조사는 늘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발굴은 역사의 보물창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발굴 현장이나 박물관에서 유적이나 유물을 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유물을 접하는 그 자체가 제 생각에는 어떤 그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이렇게 역사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이제 중국의 통일운동이라든지 일본의 역사 왜곡 등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퍼즐들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그런 제일 선봉에 바로 그 발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택시 안에 계시지만 내일은 또 아까 그 장소에서 또 발굴 작업을 시작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원래는 지금 조사하고 있는 120-1호와 2호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이제 120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신라환경 핵심 유적 정비사업 추진단과 지금 경주시에서 이번 발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내년에 120호 발굴이 진행되면은 더 좋은 성과들을 들고 이제 여러분들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내년에는 또 더 기쁜 소식으로 선생님을 만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요. 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 사실 처음에는 저희한테 기대하면 안 된다, 실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갈수록 우리 선생님 눈빛이 더 반짝반짝 거리고 있어요. 들을수록 우리는 더 기대가 높아 지금. 야, 이렇게 오늘 선생님이랑 발굴하는 현장도 직접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그동안 약간 역사에 관심이 없었던, 역사에 무지했던 저를 약간 반성하게 되면서 그때 그 시절을 지금 다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도 그때를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뜻깊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발굴을 하는 게 정말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또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 지금까지 제가 현장 공개를 하면은 보통 이렇게 이제 연구자들께서 이제 많이 와봐야 한 100여 명. 네.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구자끼리의 발굴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온라인 중계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과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발굴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영상을 저도 뒤늦게 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네. 채팅창이 엄청 활발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재밌는 것들도 되게 많던데 보셨어요, 선생님도? 저는 당시에는 못 보고 진짜 녹화 끝난 다음에 네. 그때 봤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구슬 목걸이가 네. 이게 남색 구슬 목걸이가 블루베리 같다는 그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또 듣고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예, 또 그리고 금동관이나 금동 신발을 처음 발견했을 때 느낌이 어땠냐고 그런 질문도 많았었습니다. 굉장히 고각적으로서
자부심과 이제 그 영광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또 이제 발굴을 더욱 잘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넘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국민들과 이제 교감하는 네. 문화재와 문화재 발굴로 나가겠다라는 말씀이 아주 듣기가 좋았습니다. 네. 아마 문화재청에서도 앞으로 국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추진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그 고분을 직접 보고 선생님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1500년 전에 그 사라져간, 잊혀져갔던 그 역사들을 다시 꺼내서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뭔가를 또 새롭게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00년 전에서 온 소중한 책을 한 권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첫 페이지를 열었는데 재밌었거든요. 이 뒷페이지가 어떻게 될지 재미있는 역사책을 또 멋지게 완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볼게요. 지켜보겠습니다. 또 다른 선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